우리가 모두 기업을 만들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시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해 주실 것을 봅니다. 조용호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몇 군데에서 비슷한 주제를 하실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그걸 과감하게 딱 중간을 잘라가지고요. 뒷부분부터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가정들, 비즈니스 가설들 그런 부분들을 시스테매틱하게 짚어 나가면서 우리가 성공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어떤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걸 저는 이제 혁신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주얼하게 프레임화시켜서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레고라는 하나의 기업이 장난감 회사죠. 어떻게 잘못된 길에 들어갔다가 사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를 제가 쭉 따라가 보면은 실제로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업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시술들이 다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죠. 뭐 자영업자, 큰 기업 아니면 뭐 스타트업 마찬가지인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걸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주요한 이유인데 그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걸 만드는 이유는 고객이 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네.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가설. 그러니까 모든 창업가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모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컨피던트하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창업가들의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원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하지 않는데 원할 거라는 부분들을 실제 우리가 한번 유심해 보면서 점검하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이미 린 스타트업 같은 개념이 적용돼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개념은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은 사실 좀 시작 단계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가설을 뽑아내고 잘못된 가설일 수도 있겠죠. 이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뭘 할 거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행 자체를 관리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작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보신 이 프로세스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림을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짧아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제가 해외 최근 나갔다 왔는데 거기 사무실에 붙여놓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레고라는 회사를 제가 한번 케이스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레고가 현재는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레고가 근데 한때 좀 망할 뻔했었어요. 멀지 않은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쭉 보면서 스타트업 본인의 사업에 얘기 한번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런 걸 좀 계속 하면서 코칭하다 보니까 창업가들이 자기는 가설이 없다는 거예요. 팩트만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설적 사고에 익숙치 않고 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가설이라는 거는 컨피던트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설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가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첫 번째 그게 저희한테 챌린지인데 일단은 가설을 저는 세 개로 무조건 쪼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객이 갖고 있는 고객의 문제, 뭐 페인 포인트라든가 기대, 열망,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주는 제품, 서비스,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 제품을 고객한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지, 그죠? 고객이 어떻게 이 제품을 봐주기를 원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4개의 축이 있는데 순서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이 엘리먼트라고 그러죠. 이 하나하나 사이에 중간에 가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고객, CP 가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고객은 어떤 고객의 문제가 있다. 니즈나 페인 포인트가 있다. 재밌게도 많은 경우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절반 이상이 여기서 틀려버립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PS 가설. 그런 고객 문제는 이러이러한 해법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SE 가설 마지막으로 그런 해법을 소수 고객이 아니라 매스 커스터머한테 제품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슬로건이라든가 이야기, 이런 형태의 보여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하나하나가 순서를 가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CP 가설이죠. 네, 잠깐만요. 네. 레고가 한때 그 잘 안 됐었던 때에 돌아보면은 레고는 이런 가설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CP 가설. 학생들이 점점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그게 레고의 가설이에요. CP 가설. 그래서 시간을 적게 쓰면서 뭔가 즐거움을 찾는 그런 놀잇감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PS 가설, 문제해법이죠. 이런 문제에는 기존 레고 블록을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된다. 학생들이 시간을 더 쓰도록 만드는 거죠. SE 가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적은 시간 동안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형태의 메시지를 주자. 이게 레고가 한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제품을 재설계 이렇게 했어요. 사실 여기에 맞춰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 안 팔렸습니다. 원래 있던 고객들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눔에 빠져버린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거기서부터 이제 나의 가설이 틀렸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어느 쪽에 가설이 틀렸을까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설은 CP 가설. 고객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고객한테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사업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성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문제를 교육시켜야 돼요. 그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서드파티를 붙여가지고 스폰서 기반의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CP 가설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레고는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인가 과연 원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CEO가. 그래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파견한 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켰어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켰느냐? 일단 우리의 현재 가설은 애들이 시간이 없고 적은 시간에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를 보자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실험 방법은 전 세계에 전문가를 보낸 다음에 관찰, 인터뷰를 거의 한 달 넘게 진행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이지? 원천적인 질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충격적인데 실제 아이들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는 친구들은 40%밖에 안 돼요. 60% 정도 되는 어린이들은 시간이 많아요. 충분히 레고를 볼 수 있어요. 또 애들한테는 장난감이 꼭 놀이 대상이 아닙니다. 애들끼리 어려운 블록 쌓기를 하는 친구와 쉬운 걸 하는 친구들 간에는 계층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할수록 수준 높은 또래들 간에서의 어떤 계층의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계급화에. 그 다음에 이제 반항심의 표현. 엄마가 항상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놀이지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놀이하는 게 엄마 아빠한테는 반항심을 표현하는 아주 소극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다른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레고는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문제가 진짜 있으신가요? 애들한테. 애들이 잘 표현 못하니까 관찰을 많이 했던 거고 쳐다보는 거죠. 애들이 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 아이들은 우리 가지고 또래들 간의 어떤 계층을 만들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반항의 어떤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뀐 가설에 맞춰가지고 문제, 제품 가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럼 또래 간 숙련도에 의해서 신분 상승을 구분하게 되니 오히려 레고 블록이 더 어려워져야겠네? 지금보다? 단계가 1단계부터 한 10단계까지 쭉 있으면 되겠네? 또래 애들 중에서 10단계까지 클리어한 친구는 존경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형태로 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대조군 실험도 하고
실제 인터뷰도 하고 약간 몇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서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 거죠. 결과는 굉장히 애들이 몰입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10단계를 클리어한 애들은 나머지 애들한테 존경받게 되고 하는 형태의 위대했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제 실제 제품 솔루션 가설이 맞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고객한테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우리가 증명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MVP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린스타터에서 최소 기능을 가지고서 최단 기간, 최소 자원으로 우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들. 좀 전에 PS 가설이죠. 문제와 제품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게 MVP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컨시어즈 MVP. 개발 안 해요. 내가 사람인데 꼭 시스템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해줄 테니 필요한 걸 얘기하세요. 고객한테. 고객 문제를 정의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죠. 사람이. 컨시어즈입니다. 비서 서비스. 오젠하고서는 앞에 프론트엔드 홈페이지 하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뒤에서 다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이면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가지고서 실험 활동을 합니다. 런칭 페이지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제품이 나올 겁니다 라고 선언만 하지 제품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제품 런칭 페이지에서 본인이 발견한 제품의 비전을 가지고서 뭔가 이메일이든 전화번호를 남기게 만들어 가지고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레고가 새로운 고객의 문제를 찾았고 그 문제에 맞는 제품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을 고객들한테 매수 고객들한테 많은 고객들한테 동시에 어떻게 알려야지 효과적일까 본 거죠. 난이도 있는 레고 블록을 원하는 사용자 어린이들은 본인을 이렇게 설계합니다. 본인은 설계자다, 빌더다. 어려운 걸 잘할수록 자기는 신분 상승한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이퀄 빌더, 미래 설계자로 그 사람 애들의 역할 정의를 해주면 되겠네?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레고 슬로건이 미래의 설계자들, 애들이죠? 에게 영감을. 이게 실제로 잘 먹히는지를 테스트 해봤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잘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고객,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힘을 썼고, 그게 통했다는 거죠, 그때 레고에서. 네. 최근에는 이 슬로건이 좀 바뀌었어요.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POD, POP라고 그러는데 어떤 제품 카테고리에 우리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 내에서 제품 차별점이 뭐냐 우리 제품의 슬로건이 뭐냐 제가 항상 이제 교육이나 코칭할 때 이걸 만들게 하는데 5세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5개 이내의 단어로 만들어진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 매스 커스터머 쪽에게 저희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연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2년 만에 20대 성장하신 기업 대표님이 오셔서 발표 한번 해주셨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이게 딱 3개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걸 좀 공유하고 끝나는 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한 것들 2년간 그 회사의 회의실에 붙여놨어요. 커다랍니다. 이렇게 A0 전지 사이즈니까 크죠. 그래서 그 회사의 모든 직원부터 팀장, 임원까지 2년 동안 그걸 본 거야, 같이. 물론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씩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전사 레벨로 다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쉽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공유한다. 비즈니스 모델도. 두 번째는 반복 학습한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를 새로 디자인하게 되면은 5번을 바꿉니다. 진단하고 바꾸고 진단하고 바꾸고 진단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 검증도 포함된 거예요. 5번을 그걸 돌리고 난 다음에가 계획이 끝난 겁니다. 네.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2,500명에게 교육을 시켜왔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데 사실 변화가 일어나는
그 분들은 사실 따로 있어요. 보면은 왜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변화를 이뤄내고 어떤 분들은 안 될까라는 걸 제가 보다 보면은 툴만 가지고 채우려고만 하고 거기서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사실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사실 대부분인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이 결과라는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근데 앞에 놓여 있는 A4, A3 종이에 뭔가를 채워서 본인의 결과가 바뀔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뭘 배우든 간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고방식이 과거와 달라져야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육이든 뭐든 코칭이든 아니면 이렇게 멘토링이든 간에 하나의 어떤 마이크로한 얘기보다는 그게 내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줘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솔직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자기 반성의 자세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첫 번째다라고 저는 이제 계속 느껴왔습니다. 그 2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할 때마다 마지막 이걸 사실 넣거든요. 네, 당분간 늘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 정리하게 되면은 가설적 사고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익숙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설이 뭔지를 잘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그 창업자들이. 그래서 뭐 간단한 제가 툴을 소개해 드렸지만은 가설적 사고가 필요하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검증하겠다. 나는 내 저거가 먼저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고 내 결과가 바뀔 것을 믿는다. 이 정도의 어떤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테크놀로지 푸시라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반면에 테크놀로지 푸시의 그 생각 이면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IT 미디어랩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수많은 바이오 스마트 기업들이 나왔는데 그 기업에서 낸 MIT 스타트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소개됐고요. 만화책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 책에서도 나오는 게 끝없이 고객 검증, 그걸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 그걸 가장 중요시합니다. 오늘 조영 대표님이 말씀 주신 비즈니스 모델, 특히 저희 그룹의 이름이 EIC 브레인 트러스트 그룹입니다. 예전에 멘토링 그룹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8월이었을 거예요. 요즘은 멘토링이 아니라 브레인 트러스트 그룹이다라는 지지 세력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세밀한 피드백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립이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앉아 계신 이제 많은 전문가이신 패널 분들과 그리고 참관으로 와주신 많은 분들도 이 안에서 그 생각이 공유됨으로써 여기에서 나오시게 될 두 기업의 브레인 트러스트 그룹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토론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크게 투자자, 의사, 그리고 기업가 이 세 분의 토론이 충돌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우리 발표하시는 두 기업에 대해서 든든한 브레인 트러스트 그룹이 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